안녕하십니까. 홍영재TV의 홍영재입니다. 오늘은 항상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 우리 민성길 교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산모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실감, 허탈함, 또 아픔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서 조금 남편이 잘 안 해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민성길 교수께서 오늘 산후우울증 이것만큼은 좀 한번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울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쉬운데요. 이제 이 산후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이제 그 종류 내지 레벨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산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울장애, 병적인 수준에 들어가서 이제 우울증이 있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 심각하게 말하자면 그 정신병 상태, 쉽게 말하면 사이코 상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우울증 앓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조사해 보면 50%, 60%까지 얘기하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아기를 낳은 후에 되게 그 엄마들이 약간 우울해져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표정을 보면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고 말을 안 하고 좀 삐진 사람처럼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저러다 만다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우울증을 앓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 허탈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허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아기를 낳으면 일종의 성공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끝을 보았고 하나의 생명을 창조한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는 성취입니다. 아주 뿌듯한 일이기도 해요. 오케이. 동시에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끝이니까 이상하게도 성공 후에 이게 사람들이 살짝 우울해져요. 그 왜 그런지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데 이제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엄마 몸으로서는 아기가 내 거였는데 이게 이제 나가고 독립된 개체가 됐고 나는 배가 쑥 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상실입니다. 성공이면서 상실이기도 해요. 기쁘면서도 허전하죠. 내 뱃속에 있을 때는 쉬웠다고 볼까요? 그리고 내 거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냥 내 거예요. 엄마도 분리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우울증이 오는데 옆에서 축하하고 잘해 하면 이제 애를 잘 키울 것만 남았다. 가다듬으면 이제 우울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출산한 지 며칠 만에 좀 이제 좋아지고 없는 것처럼 되니까 다 무사히 해결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지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우울증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까 뭐 우리가 코로나 블루 얘기했듯이 블루라고 표시합니다. 베이비 블루, 산후 블루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이에요. 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려면 아까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울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에 한 뭐 몇 주간을 계속 그 우울한 기분에 있으면 이게 이제 그건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울증에는 제대로의 우울증의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뭐 절망감, 눈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죽고 싶고 뭐 이상하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울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우울증이지만 출산 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붙이지 그냥 그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재발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우연히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출산을 계기로 상실의 어떤 그런 그 경험이 리바이벌 하여서 이제 우울증이 다시 재발한 그런 상태로 보는 게 옳아요. 물론 과거에 그 우울증이 역사가 없더라도 산후 우울증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굳이 출산과 연관시킬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산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이고 좀 스페셜한 케어를 하죠. 왜냐하면 아기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케어를 잘 해줘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 아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을 쓰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 산후의 문제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정신병적인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내가 낳은 아이가 제대로 일까? 걱정을 해. 혹시 내가 기형을 낳은 거 아닐까?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운명을 겪을까? 내가 과거에 부수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나는 얘한테 그런 시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텐데 과연 내가 잘할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걱정이 지나쳐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반동 같은 것인데 내가 혹시 아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긴장할 일이고 빨리 눈치를 채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응급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제 핵심은 아기를 떼어놔야 돼요. 아주 드물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병적 현상이 이제 출산을 계기로 나타난 것이지 출산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니라고 일단 우리들이 보고 치료도 일반 정신과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조심할 것은 아기를 케어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스페셜한 특별한 조치를 우리가 취해줘야 되는. 산후 우울증 환자들 가끔 겪어보면은 학대 내지는 이런 정신과적인 이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생각에는 엄마는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아기를 해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보는데 그때 역시 이제 인간이고 그 정신병적 현상도 인간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참 세심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크게 말하면 그 엄마의 입장에서 어떤 대상, 애기든 남편이든 친구든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이쪽에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렇지. 근데 이제 남편이나 친구한테는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제대로 하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 무의식 깊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럼 그 무의식에 뭐가 있을까? 아까 그 대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대할 때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에서 배운 것 그대로 반복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과거에 배운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을 그대로 하면서 사는데 물론 과거에 이런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른 사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수정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말로는 사람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불행히도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부모가 그 사람의 전 세계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다예요. 온 세상이 나를 학대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부모처럼 자기를 학대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기 배운 대로 그렇게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아마 학대하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할까? 이런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만큼 대인관계에서 예민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그 어릴 때 가졌던 어떤 그 관념이 자꾸 고정화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일종의 대상으로 보고 얘가 나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얘가 조금 울면 이거 엄마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남편 닮아서 남편이 나한테 안 좋게 하듯이 얘도 지금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망상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런 애를 키우면 결국 나를 배반하겠지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망상 수준에 이르게 되면 아기를 해칠 수가 있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소수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라고 하면 아기를 좋아하기 사랑하기 그게 본능인데 워낙 과거의 그 상처가 깊고 어두우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산후우울증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산후우울증이 또 발전해서 이건 또 아버지의 우울증도 또 같이 동반하든지 따로따로 생길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옛날 우리 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남편이 걱정은 되지만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면 안 그런 척하고 호기롭게 친구 만나서 술 마시면서 야 집사람 지금 아기 낳는 중이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하지만 사실 걱정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예민해져서 남편들이 세심해졌어요. 부인의 고통에 동참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부인이 우울해지면 자기도 같이 우울해진다. 이게 이제 그 정신과에서 그걸 동일시한다 그럽니다. 부인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그 기분하고 동조를 일으켜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동조가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이 아기 낳고 고통스럽고 우울해하면 따라서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는 맞으면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고 요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갸륵하죠. 훌륭한 남편이라고 볼 수 있고 상을 줘야죠. 예, 정상이고 뭐 또 그렇게 또 돼야 되겠죠. 예, 뭐 남편이 부인이 힘든데 어디 가서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산후우울증을 자세히 잘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산후우울증 또는 아버지의 우울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 건지 그것만 하고 마무리 들어가죠. 예. 맨 처음 그 단계, 블루 단계는 뭐 특별히 사실 뭐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잘 케어만 하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니까 괜찮고 이제 그 우울증이 시간을 이제 말하자면 한 6주 이상 끈다고 보면 이때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이제 그 병적인 상태가 된다고 보고 이제 전문적인 콘설트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전문적인 치료의 경우에 이제 뭐 상담이라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상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상담 치료는 메디칼하지 않으니까 주치의 그 안내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 살 때도 항상 생각했던 이 산후우울증 또 아버지의 우울증 이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저도 기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